안녕하십니까. 소송의 돌파구 이병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선택의 기준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연락이 안 되는 사무실입니다. 이 광고, 인터넷상으로는 이제 광고가 되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수임료를 지급하고 수임 약정할 때까지는 온 변호사와 온 직원들이 다 나와서 그렇게 의뢰인을 접대를 하다가 이제 수임료가 지급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전화를 안 받는 사무실들이 사실상은 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광고를 하고 이런 사무실들 중에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소송이라는 게 싸움이고, 싸움에 들어갔으면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이제 소통입니다. 이게 지금 의뢰인과 이 변호사 사무실이 이제 한 몸이 돼서 상대방과 싸워야 상대방이 이제 민간이 될 수도 있고,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검사, 즉 국가와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 상대방들과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 편끼리도 이게 소통이 안 되면은 그 싸움에서 이긴다는 게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통이 되지 않는 사무실은 이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이혼소송이든 기본입니다. 이 소통은.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그럼 이제 어디까지 소통을 해야 되느냐, 모든 설명을 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변호사 사무실이 하라는 대로 그냥 의뢰인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적정 그 소통의 수준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과한 설명을 요구하다 보면 사실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소송에 대해서 이 내용 자료를 분석을 하고 서면을 쓰고 상대방과 이제 싸우는 작업에 이가 시간 투여가 돼야 되는데, 어떤 의뢰인들을 보면 이 모든 소송 절차에 대해서 약간 좀 과외를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네이버든 이게 검색 그 시스템이 너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검색을 해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궁금한 사항들은 그렇게 해결을 하시고, 변호사한테는 좀 이 싸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좀 필요는 하고, 대신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사건의 내용,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의뢰인으로서, 이거는 되게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무조건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무리 그 의뢰인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도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들어야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설명이 없고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겠죠. 그렇게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솔직히 누가 책임질 겁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랬을 때의 장단점과 이 길을 선택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 형량을 해서 둘 중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익되는 방향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대한 기본 전제가 이게 충분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건의 내용과 앞으로 진행 방향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은 정말로 필요한 그런 소통이고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대표 변호사든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과 얘기를 나눠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지, 이런 기본적인 설명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소통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 자세하게 모든 과정에 대한 설명을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내가 돈 줬으니까 너 나한테 설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이제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는 진상 고객으로 구분을 해서 사실은 연락 차단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 연락을 차단하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돈까지 줬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렇게 진상 고객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 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너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과도하게 설명하고 또 전화 계속해서 하소연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법률 대리인으로서 법적으로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변호사고 변호사 사무실인데, 그것과 관련 없는 것들을 하면 이제 사실은 좀 시간 낭비고 그게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잘 생각을 하셔서 적절한 수준에서,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듣고, 그 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좀 찾아본다거나 해서 변호사들에게 시간을 좀 확보해주는, 이런 좀 적절한 지점을 찾으시면 변호사 사무실과 이렇게 의뢰인들에게
관해 적절한 소통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뢰인을 죄인 취급하는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무장님들과 상담을 할 때, 특히 형사 사건에서 이렇게 상담을 가면 뭐 검사한테 치료받는 것도 아닌데 되게 좀 더 알고 하지 않았냐고 이러면서 되게 죄인 취급하는, 특히 이제 이게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님들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가면 약간 그런 경향이 좀 깊습니다. 이게 좀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좀 있어서. 근데 사실은 뭐 형사사건, 특히 형사사건이지만 민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서 어쨌든 싸움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을 한 거고, 우리 편이 돼서 같이 싸워줄 사람을, 법률 전문가를 지금 찾으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거지, 거기 가서 뭐 꾸중 듣고 이렇게 뭐 욕먹으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조사 과정에서 뭐 수사관들한테 욕먹고 뭐 판사님한테 욕먹고 이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모든 나머지 절차에서 충분히 꾸지람과 욕을 먹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식적으로 케어를 해주고 우리 의뢰인의 입장에서 같이 싸워줄 사람을 찾는 게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의뢰인들의 그런 마음이실 거고, 변호사의 사실상은 본질적인 업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망각하고 변호사를 마치 본인이 판사, 검사인 양 의뢰인들을 죄인 취급하는 이런 사무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료 상담하는 사무실입니다. 저희도 이제 개업 초기에는 저희도 무료 상담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무료 상담을 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사무실마다 다 다릅니다. 다 이게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난 정말로 이 공익을 위해서 변호사가 되기를 결심을 했고, 내가 돈이 안 돼도 뭐든 다 무료 상담으로 다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는 할 겁니다. 드물어서 그렇지.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이 뭐 없다, 이거 다 뭐 사기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료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도 이제 시간을 쏟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사무실에 이제 돈을 지급하고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이 있을 텐데, 그 돈을 주고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은 이 무료 상담에 자기 변호사가 이 시간을 지금 쏟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료 상담이라는 게 이제 이 상담의 질을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와서 하소연하고 가시는 분은 진짜 사건이 될 만한 사건을 들고 오시는 분, 되게 다양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무료 상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료라고 하면 그냥 가서 얘기나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이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의뢰인들 입장에서 돈을 주고 그 사무실에 돈을 맡긴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내 변호사가 지금 거기에 지금 정력을 쏟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잘 되는 사무실들은 무료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철학이 있으신 분들은 예외입니다. 철학이 있으신 분들은 뭐 잘 돼도 더 진행을 하겠죠. 그런 철학이 있으시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보통의 경우 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수임을 위해서 무료 상담을 진행을 하는 거지, 이게 어떤 공익이나 내가 이익이 안 되더라도 나는 무료로 나의 그 지식을 좀 나눠주고 싶다, 사실 이렇게 좀 고귀한 생각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하시는 경우는 사실상 좀 드뭅니다. 그래서 보통의 그렇게 선택을 하실 때 무료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뭘 물어보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뭐 추천합니다. 가서. 왜냐면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데, 사실은 이제 변호사들은 좀 그 정확한 결론들을 많이 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한 번만 물어보면 답이 바로 나올 만한 사건들, 간단한 사건들은 가서 그렇게 쉽게 물어보면, 보통 이제 유료 상담은 뭐 1시간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돈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도 돈을 지급하기에도 좀 아깝다, 이건 그냥 한 번 대답만 들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무료 상담을 적극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지금 나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이런데 이거를 상담료 그 10만원 아끼려고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사무실에 가서 그렇게 상담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아닌 사무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무실은 그리고 수임을 위한 무료 상담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무실을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훌륭한 사무실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는 그 사무실을 방문을 하실 때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점들은 좀 유념을 하셔서 그런 나의 그 질문 사항에 대한 경중을 좀 생각을 하셔서 가벼운 사건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무료 상담을 진행하시고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면 무료 상담은 추천드리지를 않습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그 성공을 확신하는 사무실입니다. 이게 정말로 자기 사무실이 이런 사건들을 많이 처리해서 이 결론이 너무 우리가 사건 처리를 이렇게 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게 너무 확신에 차 있는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히 확신에 차서 말을 하겠죠. 그런 사무실은 당연히 믿고 거기다 맡겨야 됩니다. 이게 그 성공에 대한 확신을 하는 사무실이 문제인 경우는 뭐냐면 아무런 근거 없이 성공에 대한 확신을 하는 사무실입니다. 그냥 보고 수임하려고 이거 애매한 사건인데 무조건 이깁니다. 이게 들어보면 압니다. 그냥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말들에. 그랬을 때 이런 사무실들은 좀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실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거와 관련된 성공 사례 아니면 유사 판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 기존 내 성공 사례든 아니면 기존 판례든 어떤 뭐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든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근거가 있으면 이제 사무실에서 제시를 해주겠고 만약 근거를 제시를 못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쨌든 그 유사 사건에 대한 이 사무실에서 진행을 했던 그런 어떤 이력들을 보면 비슷한 사무실에서 이렇게 결론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지만 이 정도의 그 성공 노하우와 의지가 있는 사무실이라면 이 사건도 맡길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이 들면 이제 그렇게 맡기는 거고 또 한 가지 이 이제 사건 결국에는 수임을 할 때 수임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이 성공에 대한 확신에 이 앞에 앉아서 상담을 하는 변호사나 뭐 사무장님들이 정말로 이게 성공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성공을 말을 하는 건지 그냥 수임만 하려고 뻥을 치는 건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냥 간단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확신을 하시면 만약에 이거 성공 못하면 지금 무죄 확신하고 이거 벌금 이하로 저희가 확신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실형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무실에서는 무조건 집행유예 이하 나오고 뭐 무혐의가 나오고 그 이제 알려주는 그 뭐 적절한 그 결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착수금을 혹시 다 반환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있다면 그걸 약정서 특약란에 써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흔쾌히 예 라고 하면 바로 거기 선임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왜요? 내가 미쳤어요 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표정으로 내가 왜요? 그런 사무실은 없어요 라고 하면 거기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담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본인도 그런 사무실에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했으면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나중에 소송 지면 소송 다 반환할 정도의 자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써주면 당연히 거기서 그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면 되고 만약 그걸 못 써주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 사무실들은. 다섯 번째는 방금 말했던 그 근거 없는 성공에 대한 자신감과 좀 연결된 부분이긴 한데 이 수임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수임료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이 수임료를 좀 더 싸게 하고 싶으시겠죠. 근데 이제 이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든 소송이라는 게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이겨야죠. 승소해야 됩니다. 뭐 무슨 사건이든 간에. 그런데 그러려면 어쨌든 투입되는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저가로 저희가 수임을 하면 이분이 우리 사무실에서 수임을 하겠구나 라는 걸 변호사들도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가로 이렇게 수임료를 제시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 수임료가 적은 사건에 많은 시간을 되게 투입을 해서 사건을 진행을 한다.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저가로 수임을 하면 이제 사건을 많이 수임을 해야 되는데 한 사건마다 이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돈은 저렴한데 양질의 서비스나 이런 건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공에 대한 노하우나 의지가 있는 사무실이고 이게 싼 수임료가 아니라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임료는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수임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임료를 듣고 이 사무실이 이 성공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을 보시고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믿고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은 내가 성공이 확실하다면 내가 이 정도 금액은 지불하겠다. 라고 해서 그게 싸고 뭐 비싸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돈은 지불하겠다라는 그런 그 확신이 들 정도의 어떤 그 사무실에 대한 확신이 드셔야겠죠. 그러면 그 사무실에서도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할 겁니다. 저희는 사무실이 싼 사무실입니다. 싼 수입료 주세요. 라고 하는 사무실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싼 사무실이 있는 걸 몰라서 저희가 수입료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목숨 걸고 사건을 수임을 해야 되고, 이 투입되는 시간이나 노력들이 있는데 이 정도의 금액은 있어야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저희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이 소송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시하는 금액입니다. 그게 다른 사무실들은 여기 나가서 다른 사무실 가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여기보다 싸게 수임 뭐 이렇게 불러서 옆 사무실 가서 수임을 할 수 있으니 내가 여기서 그 돈 안 부르면 이분들 도망가겠지라는 걸 몰라서 그렇게 뭐 수임료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선택이시긴 합니다. 이게 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 그냥 뭐 변호사가 있기만 하면 이게 사건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싼 수임료를 찾아서 돌아다니시는 게 맞습니다. 뭐 누가 진행해도 상관이 없는 사건이라면. 그런데 이 사건이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것 같고, 또 나한테 이게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면 싼 수임료로 갖고 자기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그 포인트를 거기에 뭐 도박을 걸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소송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 한 3심까지 보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거의 1심에서 끝나고 이제 항소심, 뭐 대법원 상고심은 말할 것도 없고 항소심에서도 보통은 잘 안 뒤집히는 게 현실이고 거의 1심이 이제 처음이자 끝인데 한 번, 뭐 많으면 두 번의 기회를 그냥 돈 몇백만 원 차이에 있는 그 싼 수임료 때문에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거기다가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사건들은 그렇게 수임료를 비교를 해서 싼 사무실을 찾아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금액 대신 너무 많은 금액은 좀 그렇겠죠. 이제 저희는 거품이라고 하는데 그건 들어보면 압니다. 이게 이런 금액들이 거품인지 아니면 적절한 금액인지는.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싼 사무실을 찾기보다는 좀 사건의 경중을 생각을 하셔서 적절한 수임료를 지급하는 사무실을 찾는 것, 이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이제 제가 이 사무실에 이제 대표 변호사이긴 한데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이거 대표 변호사님이 직접 사건 진행해 주시나요?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십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선택이십니다. 이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데, 사무실이 이제 개인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혼자 이제 요즘에 뭐 법인이라고 해가지고는 그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변호사 뭐 30명 있고 50명 있고 하는 사무실 같아도 사실은 이제 그 법인명만 공유하는 거지 사실은 개인이 별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큰 로펌들 아니고 이름 없는 그 자기네들이 뭐 법무법인이다라고 해서 그런 사무실들을 보면 거기다가 이제 법무법인의 그 우산 아래 들어가 있는 개인 사무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개인 사무실인 거고, 정말로 그냥 개인 이름을 걸고 하는 개인 사무실들이 있고, 문제는 이제 선택입니다. 그게 개인 사무실이든 어쨌든 그 법무법인에 들어가 있는 혼자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이제 개인 사무실이든 어쨌든 혼자 할 수 있는 그 사건 수가, 이게 사람이 뭐 손발이 10개가 아니고 내가 몸이 10개가 아닌 이상은 하루에 갈 수 있는 법원의 수가 있고 경찰서의 수가 있고 이 서면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의 제한이 있는데, 그게 뭐 제한이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맡을 사건의 수가.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사건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잘 하는 변호사겠죠. 못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많이 하진 않겠죠. 그렇죠? 바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이런 진행에 대한 노하우나 의지나 이런 거를 좀 확장시키는 게 이제 대표 변호사가 고용 변호사님을 두고 자기 손발처럼 이렇게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고용 변호사님을 두고 그 사무실이 하나를 이렇게 움직이는 사무실들이 보통은 이제 대표 변호사 있고 고용을 두고 있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냥 우산, 법인이라는 우산 안에 개개인이 들어가 있는 사무실 말고 그냥 정말로 대표가 정말로 대표고 아래에 있는 이제 변호사님들이 정말로 대표 변호사에 월급을 주고 있는 그런 고용 변호사인 체계는 뭐 5명이든 변호사가 10명이든 이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사무실입니다. 그렇게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다 맡길지, 이런 그 대표 변호사가 있고 좀 규모가 있는 이런 사무실에다 맡길지는 선택입니다. 장점, 단점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은 어쨌든 그 변호사, 내가 상담한 그 변호사 계속 사건을 진행해 줄 거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는다는 뭐 그런 불안함은 없겠죠. 대신 사건이, 이 변호사님이 훌륭하고 사건을 잘 진행하면 사건이 많을 텐데 지금 혼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는 사건이 많지 않겠네? 라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나는 그냥 소통 잘 되고 내가 언제든 전화할 수 있고 개인 변호사님 원한다라고 하면 그런 사무실을 가면 되는 거고, 이게 결과가, 나는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막 정말로 대형 로펌은 사실은 일반 개인들이 가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 뭐 수임료만 해도 일단은 뭐 처음 시작부터가 몇 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도 그럴 필요성도 없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완전 대형 로펌들은 이런 송모보다는 대기업들, 큰 기업들 자문 위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송모에서는, 일반 개인 사건에 대한 송모에서는 오히려 이런 개인 사무실보다는 노하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는 것도 그렇고 비용도, 이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비용 너무 많이 나는데 그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로 내가 기업을 하고 있고 이게 정말로 큰 몇백억짜리 소송이고 이러면 당연히 큰 로펌을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쟁들, 내가 형사 사건에 어떻게 연루가 되고 또 민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서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대형 로펌 이제 자격이 있으시면 뭐 상관은 없는데 가성비가 이제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고, 결국엔 선택이 그렇게 개인 변호사, 여기에는 이제 그 법무부의 우산 안에 들어가 있는 개인 변호사님들을 포함해서 개인 변호사한테 맡길지, 규모가 있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정말로 대표가 진짜로 운영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많이 있는 여기다 맡길지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자는 이 사무실이 어쨌든 대표가 있고 뭐 고용변호사님이 있다는 거는 사건이 많다는 얘기죠. 사건이 많으니까는 고용변호사님도 있고 이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여기다 물어보지 않아도 뭔가 잘 되는 이유가 있을 거지 않겠습니까? 뭐 성모사를 보든 뭘 하든 하면 여기는 결론을 보면 이제 그 과정이 유추가 되는 거죠. 소통도 잘 되고 의지도 있고 잘하는 사무실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들이 잘 나오고 사건이 많지라고 이제 역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대표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다 자기가 법원을 나가고 조사를 참여하고 다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했던 개인 변호사를 선택하실 분들은 선택을 하시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규모가 있는 좀 사무실들을 선택하실 때는 대표 변호사가 있고 뭐 안에 막 100명의 변호사가 있으면 그걸 대표가 다 알 수가 없죠. 그건 이제 대형 로펌인 거고, 그거는 이제 아예 각자 움직이는 사무실이니까 그거는 대표를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거고, 어느 정도 5명에서 10명 정도의 그 고용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대표가 이제 그 노하우도 많고 경험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꼭 법원을 직접 출두를 안 하고 뭐 재판을 출두를 안 하고 조사에 참여를 안 해도 관여를 계속 하고 있는 노하우와 이 전체적인 진행 방향에 대한 이 직관성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되게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형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 실질 심사든 그 적부된 심사든 그렇게, 아니면 증인 신문이든 되게 좀 결정적인 순간들, 이런 때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가서, 그때는 이제 변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판사 앞에서 말을 하는.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은 변론이 형해화가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이 판사, 이게 뭐 미국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앞에 나와가지고 연극하듯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특히 이제 그 미국 영미권에서는 배심원 재판이어서 판결을 그 전문 직업 그 판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반 배심원들, 그 옆에 앉아있는 그 수십 명의 배심원들이 판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 변호사가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연극같이 막 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제스처도 취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문 이 직업 법관 판사가 이 결정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 다 서류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서류 내면 상대방이 서류 반박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반박하는 서면 되고, 이게 이제 의뢰인들은 이제 안 보고 계속 서류만 보고 이게 계속 이 서류상으로 이걸 공방이 지속이 되고, 이 과정을 그 판사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다 숙지하고 재판을 들고, 재판을 막상 나가보면 거의 출석 부르는 수준인 거죠. 뭐 기존 제출된 서류 진술한 걸로 가정합니다라고 해서 거의 이제 재판을 나가게 되면 뭐 한 3분, 5분 만에 재판이 끝나게 되는, 형사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증인신문이나 이런 거 빼고는 다 5분 안에 재판이 끝납니다. 그래서 뭐
바로 앞에 있는 법원이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런 데들을 그렇게 다 쫓아다니면서 대표가 그렇게 하는 건 사실상은 효율성의 문제도 있고 중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중요한 거는 그런 서면이 나갈 때 대표의 그런 컨펌 절차가 있었는지, 의뢰인과의 소통 절차가 있었는지, 그래서 내가 서면을 다 보고 오케이 한 서면이 나가는 건지, 변호사가 알아서 그냥 직원들로 서면을 내는 건지, 이런 절차들을 오히려 사무실에 확인해 보는 게 좋고, 그렇게 무턱대고 그냥 뭐 대표님이 이거 다 진행을 하시는 거죠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사무실, 만약 그런 정말로 사무실을 원하시면 그냥 개인 사무실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일장일단이 있다 보니, 물론 개인 사무실도 일 처리 잘하고 훌륭하고 뭐 사건 수를 나는 이 사건만 맡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실을 잘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 아까 말했던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사람이 많은 회사가 많고 좀 규모가 있는 사무실들은 일단은 사건이 많다는 거는 잘 되고 어떤 뭐 뭔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하우도 있고 뭐 그런 의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좀 결과에 대한 확신, 그런 거를 보고 이 사무실에 내가 맡기겠다라고 하면 대표 변호사가 굳이 이거를 막 직접 출석 이런 걸 강요할 게 아니라 그런 간섭,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서는 출두를 할 수 있고, 뭐 경찰 조사 같은 경우 조사 대비를 대표 변호사가 직접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나는 무조건 대표가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아예 이제 그 좀 규모 있는 데를 아예 안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는 직접 모든 사건을 다 대표가 직접 출석하는 그런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럴 거면 고용 변호사님들을 왜 고용을 하겠습니까? 월급을 주고.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런 거니까 아예 그냥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문하시기 전에 여기 이제 좀 규모가 있는지 그냥 혼자 하는 사무실인지는 파악이 가능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6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일반 의뢰인들이 좀 궁금해 하시고 좀 뭐 불만이신 부분, 그리고 되게 법률사무소를 선택할 때 좀 관심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저희 사무실이 이제 제가 운영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 죄인 취급하지 않기, 최대한 친절하게 이렇게 소통 잘 되는 사무실로 운영하기, 그리고 아무 근거 없이 성공할 수 있다, 100% 성공이다 라고 확신하지 않기. 저희가 그렇게 성공에 대한 확신을 말씀드리는 거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말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약정서에 이거 안 되면 착수금 환불 써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써드립니다. 그리고 그 수임료, 저희가 싼 사무실은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일처리에 대한 확실한 그런 그 결과나 이런 건 확실히 하는데, 이거 막 그렇게 저가로 사건을 수임을 하는 사무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한 그 6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무실에다가 맡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직접 오시는 것도 사실은 이게 시간을 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여기 사무실하고 안 맞는다, 이 사무실은 괜찮은 것 같다, 한번 맡겨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저랑 직접 상담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확신이 드시면 이제 사건을 맡기시는 거 같이 싸움을 같이 해나가시는 거고, 여기는 나랑 안 맞는다라고 하시면 이제 시간대로 굳이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무실 훌륭한 변호사님들 많으시니 이렇게 다른 변호사님들 또 합이 맞는 그런 변호사님들과 함께 좀 이렇게 좀 법률적인 어쨌든 문제에 지금 봉착했다는 게 되게 힘듭니다. 사실은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을 같이 하실 그런 좀 법률 부분에 좀 더 잘 아는, 나보다는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잘 아는 그런 게 뭐 변호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통 잘 되는 그런 변호사들과 같이 그 좀 힘겨운 싸움 해서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